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를 비롯해 한국산 포탄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에 한국산 포탄을 얻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곳곳의 포탄 부족으로 한국의 반사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과의 국지전까지 아슬아슬한 확전의 갈림길에서 줄타기 중인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까지 연달아 터져나오는 분쟁으로 제정신이 아닌데요. 여기에 중국과 대만의 갈등까지 사실상 미국은 전쟁에 직간접적 분쟁에 개입 중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군사력 위기설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이는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냉각되어 있었던 분위기를 녹이고 밀착관계를 형성한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심지어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두 나라의 경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에는 지옥이 펼쳐지겠지만 중국에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던 중국은 저렴한 값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된 덕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핵무장을 완료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입은 북한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칼날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이란제 무기와 북한제 포탄이 쓰이는 것만 해도 그들의 사이가 얼마나 두터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미국의 가장 큰 무기인 경제 제재를 무력화합니다. 적과 군을 나누는 이분법적 논리로만 설명하면 미국이 더 이상 적의 성장을 견제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전쟁 후 포스트워 시대를 지나 전쟁 전 프리워 시대를 맞이한 지금 2개 이상의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후 전쟁 전의 개념은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대 국가의 물리적 충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연합 대 국가연합의 분쟁, 다시 말해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기가 화두로 떠오를 만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미국의 제조 능력이 역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순간까지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황에 비해 군수물자 생산 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의 준비 상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빙빙 돌리긴 했지만 결국 양안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시 지금 준비태세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보고인데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군은 계획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과 미사일을 소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신형 장거리 대함 미사일로 AGM-84군 이후 무려 44년 만에 호기롭게 개발한 AGM-158C LRASM은 일주일 만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AGM-158C의 생산기간이 최저 2년이며 2023년 1년간 기껏해야 88발 구매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산치입니다. 일정 수준의 양 역시 보장되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앓는 소리를 하는 게 국방비와 분담금 증액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방 예산 증가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만들고 평화 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 승차 중이던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과 자국방위 안보까지 미국에 떠맡겼었던 캐나다 등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건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은 소위 말하는 평화 분담금을 동맹국들에 더 얻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의 탄약 부족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는 미국의 탄약 부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군수물자 생산 역량 부족이 비단 미국의 골칫거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은 절망적인 수준인데요. 오죽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폭탄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 유럽의 탄약류 가격은 최소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조만간 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나토에서는 러시아의 이러한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푸틴 역시 나토 국가를 공격하는 일은 없다고 재차 발표를 했지만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유럽 나토 물자관리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전 유럽에 걸친 탄약 부족 현상을 실감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비축분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앞다퉈 포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포탄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155mm 자주포 아처의 포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보다 10배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 각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형편없다 보니 가격만 치솟을 뿐 정작 중요한 포탄 수급은 해결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심지어 독일조차도 길어야 일주일이면 비축한 탄약이 전부 동나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수물자 제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포탄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포탄 생산 역량을 한 달 만에 4,000발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를 위해 2022에서 2023년에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육군 탄약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에 더 늘리기 위해선 아예 새로운 탄약 공장을 추가 건설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히도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량은 극비인 관계로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한데요. 과거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현상에 대해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41일 이내 155mm 포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탄 보유량은 사실상 엄청난 수준인데요. 현재 한국의 포탄 생산 전문기업인 풍산의 설비에서 생산하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중공업공단과 화학공단에서까지 집중적으로 생산해낸다면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155mm 포탄을 비롯해 각종 포탄을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육군이 K9 등 자주포만 2,000여 대를 운용하기 때문인데요. 제조업 강국 한국은 이제 포탄을 비롯해 최신 무기까지 개발하고 만들며 세계 최강의 방산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